안녕하세요. 교통사고 보험 전문 전경근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설명드릴 보상배상 성공 사례는요, 이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데 신호 위반을 한 차량에 충격을 당해서 머리와 얼굴에 큰 부상을 입게 되었고 얼굴에 큰 흉터까지 남게 된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오토바이를 타고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교차로에 진입할 때쯤이 되었는데 반대편에서 가해 차량이 신호를 위반해서 좌회전을 했고요. 피해자는 가해 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그 충격으로 멀리 튕겨져 나가면서 이 머리와 얼굴에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다행히 비슷한 유형의 사고에 비해서 뇌 손상이 크지는 않았지만 치료를 한참 동안 했는데도 이 얼굴 뼈 자체가 골절이 되고 흉터도 크게 남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이 가해 차량의 보험사와 손해배상에 대해서 협의를 해보려고 했지만 보험사에서는 이 피해자의 손해를 대부분 인정해주지 않았고 저희 보상금배상에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요, 얼굴의 흉터로 인한 이 손해가 인정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보통 이 얼굴의 흉터가 심할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해를 산정할 때 이 추상장애와 흉터 치료비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 중에서도 추상장애는요, 흉터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이 인정되는지를 가지고 평가하는데요. 사실 흉터가 있다고 해서 일을 못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추상장애를 인정받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흉터가 어디에 있는지, 흉터의 크기나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 흉터가 있는 사람이 누구고 또 어떤 일을 하는지까지 모든 요소를 다 종합해서 추상장애를 판단하게 됩니다. 보험사에서는 당연히 손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흉터가 남은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흉터가 남았다고 그 자체로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이걸로 노동능력이 상실이 되고 장애가 남았다고 볼 수 있느냐, 이러면서 손해액을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보상금배상은 일단 이 피해자의 흉터에 대해서 흉터 치료비와 추상장애를 평가받기 위해서 성형외과에 대한 신체감정을 신청했습니다. 자, 그리고 신체감정 과정에서 이 흉터의 크기와 또 모양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고 특히 얼굴에 있는 이 흉터가 심각하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성형외과 신체감정 결과 추상장애 평가를 인정받고 나서는 또 법원에 추상장애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했습니다. 자, 사고 이전의 모습과 사고 이후의 흉터 모습을 비교를 하고요. 또 이 흉터의 크기와 모양, 또 위치를 봤을 때 피해자가 앞으로 일을 하거나 다른 직업을 구할 때 사고 이전에 비해서 어떤 어려움이 생기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대면 업무를 할 때는 본인도 위축될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본의 아니게 어떤 부담을 줄 수도 있고 또 구직 활동을 할 때는 면접에서 겪는 이런 불이익 가능성도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저희 보상금배상의 주장을 모두 고려한 뒤 성형외과 신체감정에서 평가된 추상장애 중에 일부를 인정했고요. 보험사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약 2억 9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추상장애는 사실 법원에서 인정받기가 매우 까다로운 장애입니다. 이 흉터가 직접적으로 어떤 노동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다 보니까 결국 이 흉터로 인한 노동력의 상실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데요.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흉터의 어떤 특성 그리고 흉터로 인해서 피해자가 일하면서 겪게 될 이 어려움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서 법원으로부터 추상장애를 인정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번에 설명드린 성공 사례는 여기까지입니다. 설명드린 내용 중에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나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다면 저희 보상배상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검색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교통사고를 당하고 처음부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방법을 모르시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저희 보상금배상 대표전화, 카카오톡, 카페로 문의 주시면 상담이 가능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